자, 반갑습니다. 오늘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4번을 하게 될 겁니다. 교과서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시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시 읽기 만능 도구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오늘은 그 도구를 활용해서 시를 읽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조금 더 보기 전에 발효된 하브루타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친구가 낸 질문 하나 골라서 옮겨 적고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사진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 읽기 만능 도구로 시를 읽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볼게요.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에서 말하는 이인, 시적, 화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 두 번째는 그러한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인물, 자연물, 현상과 같은 시적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죠. 화자 중심시, 대상 중심시 각각을 과연 어떻게 읽는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 읽기 만능 도구 1. 시적 화자.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무엇부터 본다? 네, 그렇지요. 잘했습니다. 제목부터 보아줘야 하지요. 그 다음에 화자 중심인 시이기 때문에 무엇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시적 화자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적 화자를 찾은 다음에는 그 시적 화자가 놓여있는 무엇을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시적 상황을 파악해 주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나 태도를 찾고요. 이렇게 정리한 1, 2, 3, 4번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정리한다? 그렇습니다. 주제를 정리한다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은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 중심인 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입니다. 전체 시는 아니고 시의 일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화자 중심의 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목을 보아야 하지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입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제목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부산시 당리동 손경아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곳은 지역, 뒤에 있는 박시봉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이제 제목을 찾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화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나요? 혹은 드러나 있지 않나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단어로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 나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어느샌가 나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랑도 동생이랑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쓸쓸한 거리, 바람 부는 쓸쓸한 거리에 헤매이고 있다. 어두운 밤이 되어서 날이 저물어서 바람이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져 온다. 이때 시적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내, 집, 부모, 동생과 같이 있지 않죠. 맞습니다. 또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잘 찾아주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의 기분이 어떤지 정서나 태도를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적 화자의 정서는 시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쓸쓸하다. 그렇습니다. 잘 찾아주었어요. 쓸쓸하다. 그리고 이 쓸쓸하다와 비슷한 다른 단어로는 외로움, 고독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요. 제목, 화자, 상황, 그리고 정서 태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시 전체를 지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나와 있는 시를 바탕으로 지금 딱 나와 있는 부분만으로 주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시 전체의 주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괄호 1, 2, 3, 4에서 볼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인가 보면 가치 있지 않다, 외롭다 같은 말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뒤에 외로움과 쓸쓸함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쓸 수 있겠지요. 간단하게 써보면 뭐라고 적어보면 좋을까요? 아내나 부모, 동생을 합쳐서 가족이라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쓸쓸함이라고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가족과 같이 있지 않아서 쓸쓸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정리해도 괜찮겠네요. 제목, 화자, 상황, 정서와 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주제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새로운 시를 보겠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 중심인 시이기 때문에 제목,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정서 태도,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주제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옆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요. 단추를 채우면서입니다. 시의 제목에서는 상황이 드러나거나 정서가 드러나거나 시적 대상이 드러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적 화자가 나타나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적 화자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 기준은 바로 나나 우리였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까요? 나나 우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나 우리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이때의 시적 화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겉으로 나라는 말은 분명하게 없지만 시를 읽어보았을 때 이 시 속에서는 단추를 누군가가 채우고 있구나, 말하는 사람이 단추를 채우고 있구나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중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략은 다시 말해서 중간에 생략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중략
이라고 해서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와 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시된 정보만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시적 상황이 어떠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에서의 시적 상황은 단추를 채워봤는데 뭔가 깨달았나 봅니다.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또 읽어보면 잘못 채운 단추 덕분에 잘못을 깨우쳤나 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게 구멍찾기처럼 쉽지 않다. 잘못 채우기가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의 시적 상황은 단추를 채우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 단추를 채우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생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에서 나타나는 정서와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알겠다, 깨닫고 있고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새로 뭔가 알게 된 것, 놀랍기도 하겠고요. 이때의 태도를 성찰적 태도라고 해주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이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에서 제목,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정서 태도를 정리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말을 토대로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것 같네요. 단추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은 중요한 말을 앞에 적어보겠습니다. 앞에 적어도 되고 뒤에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단추를 가지고 뭐 하고 있었는지 보면 단추를 채웠죠. 단추를 채우며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말도 2번 나오네요. 그렇죠. 깨달음, 깨달음. 단추를 채우며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해주면 좋을까 보면 삶의 교훈을 깨달음 이라고 이 시의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주제를 한번 다시 꼼꼼하게 보도록 합니다.